네, 안녕하세요. 2월 1일입니다. 2월의 첫째 날이었어요. 오늘 다행히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장까지도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래간만에 중국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중국주가 아니라 홍콩 주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다만 이 동영상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비록 지금 이 동영상에서 홍콩 주식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한국 주식에 훨씬 더 투자하기가 더 좋은 시장이고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아, 뭐 한국 주식을 이미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저는 중국 홍콩에 투자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한국 주식에 더 집중하시면서 좋은 종목 골라내셔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 올리시는데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홍콩 주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제 동영상 보시거나 또 저희 회원님들 중에 또 이제 중국의 계좌를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홍콩의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좀 한국 계좌도 물론 갖고 계시지만 현재 그쪽에 거주를 하시고 그쪽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홍콩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측면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한국 주식 시장을 훨씬 더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홍콩 주식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지만 아, 다시 한번 저의 큰 의견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한국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한번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해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은요, 정말 오랜만에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박스권 하고 우리가 이제 코스피 치고 나가는지 중국도 나름대로 이 정도가 치고 나간 거였어요. 이 정도가 중국이 치고 나간 거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삼성전자가 없고 중국에는 LG화학이 없으니까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삼성전자를 대표할 만한 회사가 있기야 있죠. 뭐 화웨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회사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전 세계 시장 대비 점유율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중국에는 없고 또 우리나라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가 중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창신신소재라는 이런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아디도 있고요.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중국 시장이 오르는 건 더 조금 올라놓고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똑같이 떨어져요. 예, 똑같이 떨어져. 오르는 건 조금 올라놓고 떨어질 때 조금 똑같이 떨어지니까 더 매력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홍콩 주식 중에 일부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라서 제가 감히 뭐 소개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합니다만 최근에 텐센트와 또 메이투 디엠핑의 메이투한 디엠핑에 대한 어, 레포트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텐센트나 메이투 디엠핑은 굉장히 많은 레포트들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회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조금 옆으로 기는가 싶더니 계속 치고 올라가죠. 아무래도 실적면에서 특히 이런 코로나라는 악재를 맞이하고 나서 이런 인터넷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멜론 뭐 이제 너무 많은 또 우리나라의 NC소프트 왜냐면 이 텐센트는 또 게임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텐센트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사업들이 하나같이 다 정말 돈이 되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개 회사가 나눠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다 독점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말 매력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똑같이 빠지지 않고 비교적 덜 빠졌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오늘 A라는 주식을 외국인이 몇 주 샀는지, 개인이 몇 주 샀는지, 기관이 몇 주 샀는지, 혹은 얼마나 팔았는지 다 나오죠. 근데 중국이나 홍콩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다만 노스바운드, 사우스바운드라고 해서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혹은 외국인들이 홍콩 시장을 통해서 중국 본토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는 나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홍콩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매우 어마어마했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것들이 1차적으로 돈이 쏟아왔던 회사, 두 회사가, 물론 대표적으로 1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 텐센트와 메이투 안디엔핑이라는 요 회사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두 친구 다 차트가 비슷비슷하죠. 요때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떨어질 때 이 두 회사의 자금이 빠져나갔냐?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포트들을 읽어보면은 그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분들 중에서 제가 항상 좀 믿을 만한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 몇 안 돼요. 레포트들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 이분의 안목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의 레포트는 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믿고 보는 증권회사 레포트가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텐센트나 메이투 안디엔핑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약간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했는데 위험 분산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게임 사업이 안 됐다라고 해도 인터넷 사업이 잘 되거나 음악 사업이 잘 됐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시대를 맞이해서 음악 산업도 성장을 했고 게임 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인터넷 사업도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향후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이제 한국 주식 말씀드릴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 텐센트라는 그룹 자체는 그런 뭐 아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업을 돈이 되는 플랫폼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몇 안 되는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자금이 집행됐을 때 제가 아까 상위 10개의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0개 주식 중에서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저는 1위가 텐센트라고 생각하고 2위가 메이투 안디엔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텐센트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난 정말 홍콩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홍콩 주식에 관심이 많고 중국 홍콩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매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 지금부터 삼성전자 사듯이 천천히 사시면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처럼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굳이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솔직히 말해서 알리바바도 아니에요. 왜냐면 알리바바 같은 거 여러분들도 뉴스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 마윈이 뭐라고 시진핑한테 조금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은요. 이게 주가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져요. 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굉장히 이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특수성을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은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텐센트 사장이 마윈처럼 정말 소위 말하는 중국 내에서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업 자체도 그런 좋은 사업들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를 생각하신다면은 중국에서는 이쪽 텐센트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자금들도 어마어마했고 펀드에서 들어온 ETF 소위 말하는 원래 지수 추종에 들어온 ETF 자금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수를
우리나라 코스피를 올리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홍콩 지수 자체를 높이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텐센트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텐센트에 대한 좀 좋은 의견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중국 홍콩 주식에 꼭 뭐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한국 주식 하시는 게 훨씬 낫지만, 굳이 꼭 고르시겠다면 텐센트 같은 주식들은 조금 중국 홍콩 주식에서도 조금 걱정 없이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28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더 담았어요. 왜냐면 전 펀드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텐센트 같은 주식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텐센트는 저는 이때서부터 요 시점이죠. 왜냐면 2020년대 제가 5월부터 이 친구를 담기 시작했으니까 이때서부터 담아왔습니다만 계속 추가 매수는 있었어요. 뭐 떨어질 때마다 뭐 지난주도 떨어질 때마다. 그치만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제 펀드 운용이 끝날 때까지 약간 중심이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해외 주식 중에 텐센트와 웨이투, 안디엠핑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홍콩 주식이 조금 더 낫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중국 본토 내에서도 홍콩 대형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